자, 이제 그 프린트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프린트 풀기 전에 간단하게 그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시험 날이 보니까 지금 금요일이더라고. 첫날 금요일이라서 그 그럼 금요일 12월 1일 날 이제 시험을 보면은 그 다음에 수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 딴 과목 공부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 우리가 12월 2일 날, 그 다음에 12월 4일, 12월 6일까지 다 우리 수업이 원래 있는 날들인데 요 세 날들은 다 휴강을 합니다. 딴 과목 공부해야 되니까 이 세 날들은 다 휴강을 하고 대신에 11월 19일이랑 12월 26일 일요일 날 시험 대비 보강을 진행을 좀 할 거예요. 알겠죠? 시간은 1시부터 4시까지. 혹시 1시부터 4시까지 시간 안 되는 사람 있나요? 토요일에도 1시부터 4시까지. 토요일에도 1시부터 4시까지 하고 일요일도 1시부터 4시까지 보강, 추가 보강입니다. 시간 혹시 안 되는 사람? 시간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9시부터 12시까지로 바꿀 거예요. 시간 안 되나요? 영어 보충 언제 할지 모르겠어. 언제 할지 모르겠어. 그럼 수학 보강을 피해서 영어 보강을 잡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잡혀있는 스케줄이 있냐고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지금 스케줄 잡혀있는 거 없어요? 그러면은 이 시간대로 일단 이번 주 일요일랑 다음 주 일요일 시험 대비 보강을 한번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요 주말 12월 2일이 일요일이 아닌데 미안, 여기 토요일인데 잘못 썼다. 12월 2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맞나? 12월 2일 12월 2일 토요일 수업 요때 주말이랑 주중에 이제 다 이제 쉬니까 여러분들 이 주말은 쉴 수가 없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죠? 이날 정상적으로 수업 진행할 거니까 이날부터 이제 수업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시험 요 보강 일정에 대해서 뭔가 의견이 있다 한 사람 있나요? 일단 선생님 이렇게 정하긴 했는데 만약 시간이 안 맞거나 그러면 변경을 할 수가 있어. 소연이 시간 괜찮아요? 소연이는 시간 괜찮아? 다율이는 시간 괜찮고 성국이는 일단 당장 겹치는 거 없지, 그지?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시험 보강 일정은 이렇게 일단 할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나왔으면 선생님한테 미리미리 얘기를 좀 해줬어야지. 자, 함수가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1차 고사 함수보다 2차 고사 함수를 학교 선생님들이 더 어렵게 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함수 문제를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로 우리가 재복습을 한번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 수요일 날 좀 시간을 프린트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함수 다시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 공부할 수 있게 그 수요일 날은 함수 특강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함수 특강을 할 테니까 이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 일단 절대부등식이랑 그 다음에 무리함수 문제 몇 문제 뽑아놨는데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카메라 가리지 말고 찍고 있다. 뒤통수 이쁘게 찍히지 말고. 자, 오늘은 이 프린트를 선생님이랑 좀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예전에 우리 특강 부설고 1차, 2차에서 다 풀었던 문제들인데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어려워했던 거 재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선생님이 일부러 그 오른쪽 편에 빈칸 쭉 남겨놨지, 그지? 거기다 필요한 부분들은 필기를 좀 한번 쭉 해두도록 합시다. 자, 고민 나중에 요거 보고 확인을 좀 하고요. 이렇게 오셨어. 자, 그러면은 1번 절대부등식 증명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절대부등식의 증명. 자,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세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많이 풀어줍니다. 이제 어떤 성질을 이용해 주는 거니까 첫 번째로는 어떤 실수 A 값에 대하여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 또는 어떤 수의 제곱을 두 개를 더한 것도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성질들을 보통 써주고요. 그 다음 이건 A 값에 상관없이 AB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그지? 실수면은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랑 똑같다. 이거 이항시켜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은 A 빼기 B의 부호를 조사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A랑 B랑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A랑 B랑 같으면은 얘는 A 빼기 B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랑 B랑 같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빼기 B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A보다 B가 이제 더 큰 녀석이 나오겠지, 그지? 네, 이런 거 이용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AB가 둘 다 양수인 경우는 그냥 빼는 것보다 제곱을 해서 빼줘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주는 게 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제곱 빼기 B제곱이 0일 때는 A랑 B랑 같다.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B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준 건데, 자, 지금 요 세 번째 케이스가 이제 좀 어려운 케이스가 되겠어요, 이 녀석이. 자, 일단 제곱을 해서 뺐을 때 이제 원래 제곱하기 전의 녀석과 대소가 이렇게 같아지는 거는 언제만 가능하다? 두 수가 모두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 두 수가 모두 양수가 아니면은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A가 3이고 B가 -5라고 해봅시다. 그럼 A가 B보다 큰 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A제곱 빼기 B제곱 해주면 0보다 큰가요? 아니죠? A제곱은 그때는 9고 B제곱은 25니까 빼면 음수가 나오잖아. 그지? 대소관계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둘 다 양수일 때만 이제 가능한 녀석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제 제곱해서 빼는 건 언제 보통 써주냐면은 우리가 증명해야 될 부등식에 루트가 보이거나 아니면은 절대값 기호 같은 게 보일 때 이제 이런 방법을 써줘요. 왜냐하면 루트나 절대값은 제곱을 붙여주면 사라지게 되거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번의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의 1번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절대값 A-B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A-B가 절대값 A 더하기 B를 왜 이렇게 매거리거든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보다 같거나 같다. 요걸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고 싶어. 자, 근데 얘는 이렇게 그냥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절대값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뺐을 때 우리가 대소관계를 파악하려면 절대값 아니 양일 때 음일 때 막 다 구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굉장히 귀찮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근데 어쨌든 간에 통째로 절대값 붙이고 각각의 절대값 붙인 녀석 더한 거는 얘도 0보다 같거나 크고 얘도 0보다 같거나 크니까 둘 다 0보다 같거나 큰 수야. 그래서 제곱해서 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곱을 해서 빼가지고 요 부등식을 증명을 해볼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지금 더 크다 그랬으니까 요 녀석의 제곱에다가 절대값 A-B 전체의 제곱을 빼줘보자. 그래서 이 녀석이 이 뺀 결과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요걸 이제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빼볼 건데, 자, 이 식을 한번 이제 전개를 쭉 해보면은 얘는 절대값 A를 제곱해준 거 곱하기 2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그냥 A-B 제곱이랑 똑같죠?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풀어주면은 절대값 A 제곱은 그냥 A 제곱이랑 똑같죠? A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를 내준 거는 먼저 A, B를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준 거랑 같아요. 그죠? 네, 절대값 B를 곱한 거는 어차피 양수니까.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 B의 제곱은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 전개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풀려나가 있어요. 자, 그럼 A제곱과 마이너스 A제곱이 날아가고 B제곱과 마이너스 B제곱이 날아가니까 얘는 계산 결과가 어떻게 돼? 2배 가로 열고 절대값 AB 더하기 AB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 하니까 절대값이 보이니까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AB가 만약에 이 절대값 안의 값이 0보다 같거나 크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자. 절대값 안이 0보다 같거나 크면 얘는 양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양수니까 그냥 AB가 나오게 돼서 얘는 2배 AB 더하기 AB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4AB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죠? 4AB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잠깐만 표현이 이렇게 쓰면 좀 어렵네. 여기 그냥 계산한 결과를 씁시다. 계산 결과를.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4AB AB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자, 그 다음에 AB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AB가 음수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절대값 안이 음수니까 절대값을 풀면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AB에다가 더하기 AB를 해준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0이 되겠죠, 그죠? 이때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4AB로 나왔을 경우에는 AB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4AB도 0보다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0이니까 그냥 0이 돼버리겠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따라서 절대값 A 더하기 B 전체 제곱에다가 요 전체 제곱에다가 전체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A-B 전체의 제곱을 해준 녀석은 얘는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게 나온다. 얘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게 나오니까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절대값 A-B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부등식을 증명할 때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등호 성립 조건을 반드시 적어줘야겠어요.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이게 이제 0이 될 때란 말이에요. 0이 될 때. 0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AB가 0보다 작아도 0이 되고 AB가 0이 돼도 0이 됩니다. 따라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AB가 0보다 같거나 작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증명을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데, 자,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된다? 절대값이 붙어있으니까 그냥 빼는 게 힘들어. 그래서 뭘 해서 빼준 거야? 제곱을 해서 빼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을 계산해봤고요. 열심히 계산한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까지 오면 절대값이 아직 남아있는데, 절대값이 있는 식이 보이면은 우리가 항상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준다. 어떻게 나눠준다?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랑 절대값 아니 음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보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같거나 크게 되는 거예요. 그죠? 0이랑 같거나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요 녀석이 요 녀석보다 더 크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증명해 주면 되고 등호 성립 조건 마지막에 반드시 적어주고요. 알겠죠? 이렇게 적어주면은 증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멍하니 보고 있지 말고 요 필기해야 될 부분들 여러분들 필기하세요. 옆칸에다가 선생님 요거 10문제를 지금 1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기를 늦게 하면 이거 지우고 다 풀 수가 없어. 빨리빨리 정리하면서 갑시다. 알겠죠? 필기 다 했어? 그래서 1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부등식 증명할 때는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성질을 기본적으로 이제 써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울게. 다 못 적은 사람은 나중에 저기 강의 영상 보고 마저 적도록 하셔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1번에 2번 문제 봅시다. 선생님이 1번에 2번이 좀 어렵다라 그래서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제 굉장히 감점을 많이 당하는 문제인데, 자, 왜 감점을 많이 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 2번. 자,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거는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B보다 같거나 작다. 요걸 이제 증명을 해볼 건데, 절대값이 보이니까 그냥 무조건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적어놓은 거 보면 알겠지만은 제곱을 해서 빼주는 게 원래 녀석의 대소관계랑 똑같은 상황은 둘 다 어때? 둘 다 양수일 때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이 세 번째 케이스 아까 기억나요?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커야 이제 뺐을 때도 제곱해서 뺐을 때도 원래 거랑 대소관계가 똑같이 나왔잖아. 자, 근데 얘는 지금 요 녀석을 보면은 이 녀석은 반드시 양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절대값 B가 더 크게 되면 얘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얘는 그냥 제곱해서 빼주면 무조건 감점을 당합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로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아가지고 요 부분이 음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런 경우. 요런 경우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좌변은 어떻게 돼요? 좌변은 0보다 작게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우변은 어떻게 돼요? 우변은 0보다 크게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크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0보다 크게 나오죠? 어쨌든 절대값이 다르니까 빼면은 뭐 0이 될 수는 없을 거고 빼면 0이 될 수는 없을 거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양수가 나와도 음수가 나와도 절대값을 붙이면 무조건 양수가 되고 우변은 무조건 양수란 말이야. 그래서 우변 양수고 좌변 음수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서 이걸 보면은 좌변이 우변보다 작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그죠? 네. 따라서 성립한다. 주어진 분수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런 경우를 빨리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어떤 경우를 찾아주냐면 그럼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같거나 클 때는 어떻게 될 건데 요걸 이제 생각해 주는 거야. 그때는 요 밑줄친 부분이 어떻게 돼요? 양수가 돼버리죠. 그죠? 양수가 돼버리니까 이때는 제곱 빼기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제곱 빼기 제곱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만 할 수 있다? 둘 다 양수인 게 확실할 때만 제곱 빼기 제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얘는 이제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요걸 이제 구분을 반드시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아까 전처럼 똑같이 풀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 어차피 둘 다 0보다 같거나 큰 걸 확인해 있으니까 우변의 제곱에다가 좌변의 제곱을 한번 빼줄 거야. 이걸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변은 절대값 A-B를 통째로 제곱해 준 거고 좌변은 절대값 A- 절대값 B를 통째로 제곱해 준 건데 얘를 이제 빼서 이렇게 계산해 보자 라고 하면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빼기 자, 이 녀석은 절대값 A를 제곱해 주면 그냥 A제곱이죠? 빼기 2 곱하기 절대값 A 절대값 B 해주면 얘는 2배 AB에 곱하고 절대값 이렇게 한 거랑 똑같아겠지? 네, 마지막에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로를 풀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AB 빼기 B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어요. 자, 그럼 A제곱과 마이너스 A제곱 날라가고 B제곱과 마이너스 B제곱 날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는 2로 묶어주면은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이제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녀석은 역시 절대값이 보이니까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 아까 전처럼 똑같이 나눠 생각해 줘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AB가 만약에 0보다 같거나 크면 어떻게 되냐? 0보다 같거나 크면은 0보다 같거나 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양수니까 그냥 AB 빼기 AB가 돼서 0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요 케이스는 0이 되고 만약에 AB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AB가 0보다 작으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4AB가 나오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요 케이스는 마이너스 4AB 부호를 조사해 보니까 AB 자체가 지금 음수잖아. AB 자체가 음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죠. 그죠? 양수가 되버린다. 따라서 결론 어떻게 된 거야? 절대값 A-B를 통째로 제곱해 준 거에다가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를 통째로 제곱해 준 걸 뺐더니 얘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0보다 같거나 크게 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0이고 얘는 0보다 큰 거니까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나오게 되겠지. 그지?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값 A-B는 어떻게 되는구나?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보다는 항상 같거나 크구나. 요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서도 이제 드모성 조건이 중요하죠. 단 드모는 언제 성립한다? 드모는 여기 0이 나올 때죠. 0이 나올 때가 언제야? AB가 0보다 같거나 클 때지? AB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봄이나 졸지 말고 함께.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주는 문제인데 뭐가 중요한 포인트다 이 문제는 그냥 제곱을 해서 빼면은 반드시 감점당해.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첫 번째 경우 때문에 이 경우 때문에 이제 감점들 되게 많이 당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뭐가 중요한 거야? 일단 제곱해서 빼려면 둘 다 양수일 때만 돼. 근데 여기는 이제 이 녀석이 반드시 양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음수일 때랑 이 녀석이 양수일 때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해야지 증명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문제고요. 특히 1번은 2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오면 많이들 감점 당합니다. 네, 잘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우리 많이 풀어본 문제라서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 8A 더하기 A-1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 자,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뭔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요거를 이제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면 되겠어. A 더하기 A분의 1은 항상 뭐보다 같거나 크다? 2보다 같거나 크다. 그죠? 왜? 이게 사줄기하 평균 관계식을 써주면 2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A분의 1이 돼버리고 A 곱하기 A분의 1은 약분하면 2가 되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우리가 이거 이제 공식처럼 외워두면 돼. 그냥 A 더하기 A분의 1. 어떤 수랑 어떤 수의 역수품을 더해주면 항상 뭐보다 같거나 크다? 2보다 같거나 크다.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암기를 좀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응용하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해주냐면, 자, 요 부분 문자가 똑같은 문자가 하나는 분자 부분에 있고 하나는 부모 부분에 있고 요런 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어요? 요런 형태가 보일 때 최대치수를 문제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보통 사줄기하 평균 관계식을 좀 써먹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이어라 놔두고, 자, 칠판 보자. 칠판. 봄이나 칠판 보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요런 형태를 만들어주냐면은 8A 더하기 A-1분의 2가 보이는데 여기 분모가 A-1이란 말이야. 그럼 분자 쪽에도 A-1이 있으면 좋으니까 요걸 갖다가 8배 A-1로 바꿔주세요. 예. A-1로 바꿔주고 원래식이랑 똑같아지려면 내가 빼기 8이 있으니까 더하기 8 내주면 원래식이랑 이제 똑같아지겠죠. 그죠? 네, 원래식이랑 똑같아지고 그럼 요 부분이 이제 A-1과 A- 이렇게 분자 분모 부분이 똑같게 나오니까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 관계식을 써주면 되겠다. 따라서 2 곱하기 루트 앞에 거 8 곱하기 A-1 곱하기 A-1분의 2 더하기 8 요렇게 이제 산술기하 평균. 그러니까 산술기하가 요 부분에서 지금 먹히는 거예요. 요 부분에서 먹히게 되고, 자, 그럼 여기 A-2 약분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 곱하기 루트 8이 16 더하기 8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16이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답은 16이 되고, 여기서 이제 이게 만약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반드시 적어줘야 될 게 이제 그 등호 성립 조건, 최소값이 될 때 A 값을 찾아줘야 된다. 등호 성립 조건은 뭐예요?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 성립 조건은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 뭐지? 더해지는 두 개. A가 A분의 1이랑 같을 때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A가 1일 때 등호 성립하거든. 그죠? A랑 A분의 1이랑 갖다 놓으면 A제곱이 1이 되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산술기하는 양수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A 값이 1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등호 성립 조건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더해지는 두 개, 이거랑 이게 같다라고 나오자. 요거랑 요게 산술기하 여기서 쓰는 거죠? 요거랑 요게 갖다 나옵시다. 그럼 8배 A-1이 A-1분의 2가 되면 되니까 곱해주면은 A-1은 뭐가 되겠어요? A-1은 8분의 2, 4분의 1이 되겠죠? A-1 제곱이 4분의 1이 되겠지. 따라서 A-1은 얼마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A 값은 그러면은 2분의 1이거나 또는 얼마가 되나? 2분의 3이 되죠. 2분의 3 이렇게 될 텐데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보다 큰 값은 얼마야? 2분의 3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등호 성립 조건은 뭐야? A가 2분의 3일 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등호 성립 조건까지 꼼꼼하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산술기하 평균 문제는 나중에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그 최소가 될 때 A 값도 찾아라 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끝까지 등호 성립 조건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 성립 조건 언제라고 봅니다.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 성립 조건은 더해지는 두 개의 숫자가 어떨 때? 같을 때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8배 A-1이 A-1분의 1이랑 같게 되는 그런 A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값을 찾아? A가 1보다 큰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그 절대부등식의 기하학적 증명, 요 녀석은 선생님이 옆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너네 기출문제라 그랬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그림이 정확하게 요 모양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다가 오늘 그 시험에 나왔던 그림도 선생님 한번 그려줄 건데 그거 옆에다 필기 좀 잘 해놓도록 합시다. 네. 약간 비슷한 그림인데 조금 달라요. 좀 다르게 나왔더라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한번 선생님한테 또 체크를 한번 해보자. 자, 우리 문제는 지금 요런 문제입니다. 지금 요런 문제인데 반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반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 원 위에다가 점비를 잡고요.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수직으로 내리고 여기서 또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가 A랑 B였으면은 여기를 C, 여기를 E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자 거기 그림 옆에 있는 설명을 봅시다. A, B를 지름을 반원에서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1번에 다음이 성립한다고 뭐라고 나와 있는 거 하니까 D의 길이, D2의 길이가 CD의 길이보다 같거나 작고 그 다음에 얘는 DO의 길이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선생님이 색깔로 좀 한번 표현해 볼게.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보면은 먼저 DO의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볼게. DO의 길이는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요 길이는 이제 이 원의 뭐랑 같아? 반지름이랑 똑같죠, 그죠? 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CD의 길이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인데. 이 노란색 선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점기를 내가 이렇게 막 원위에다가 움직여 보면은 정확하게 여기에 쭉 직각으로 올렸을 때 여기에 점기가 올 때 정확하게 그게 반지름이 되니까 그때는 요 두 개 길이가 같아요. 그죠? 점기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딱 있으면 이렇게 같아질 거 아니야. 그냥 빨간 선과 노란 선이 완벽하게 겹치게 되죠. 그죠? 그 외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지겠죠. 그죠? 더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D2의 길이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 D2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요 파란색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요만큼 OE의 길이만큼 빠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아니구나. 선생님 잘못했네. 자, 노란 선의 길이랑 파란 선의 길이를 비교해주면은 요게 이제 직각 삼각형이 되니까 노란 선이 빗변이니까 파란 선보다는 길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게 등호가 될 때는 언제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등호 성립 조건을 보면은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 아니까 여기서 O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딱 올려가지고 여기를 점피라고 하자. 예, 그때 점피가 정확하게 점 B일 때 이게 등호가 성립하게 됩니다. 알겠죠?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등호가 성립하게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대소관계가 나타나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그 AC의 길이, 요 길이를 A라고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의 길이, BC가 어디냐, BC의 길이, 요 길이를 B라고 이렇게 이제 놨습니다. 아, AC가 여기구나. 미안, 지금 잘못 적었네. OC가 아니고 AC의 길이니까 요만큼이 A가 되겠습니다. 요만큼이 A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C의 길이를 소문자 A라고 놓고 BC의 길이를 소문자 B라고 놓으면은 이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어? 원의 반지름은 이 A랑 B를 더한 게 원의 지름이잖아. 그래 안 그래? 원의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죠. 그래서 원의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니까 2분의 A 더하기 B가 될 거고 아까 우리가 원의 반지름이 어떤 길이라고 했어요? 빨간색 길이라고 그랬죠. 그죠? 빨간색 길이.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이 바로 뭐가 된다? DO의 길이랑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CD의 길이를 찾아볼 건데 자, 그럼 CD의 길이는 어떻게 찾는 거 하니까 CD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되거든.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떻게 써주는 거 하니까 CD의 길이는 그럼 요 삼각형 OCD에서 삼각형 OCD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은 OD 길이의 제곱에다가 이제 OC 길이의 제곱을 빼준 다음에 여기다 뭘 씌워주면 돼요?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삼각형 어디에서? ODC에서 이렇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길이의 제곱에다가 이 길이의 제곱을 빼주면 OC 이 빨간 선 길이에다가 이 OC의 길이, 이 녀석의 제곱을 빼주면 여기 DC의 길이의 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요걸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럼 OD의 길이는 지금 여기서 2분의 A 더하기 B라고 찾았으니까 내가 OC의 길이만 찾으면 돼. OC의 길이는 어떻게 찾냐? OC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A 더하기 B였잖아요. 반지름. 그죠? 거기서 B를 빼주면 되는 거야. OC의 길이는 지금 뭐가 되는 거 아니까 선생님이 좀 적기 쉽게 여기다 좀 길게 적어줄게. OC의 길이는 OB의 길이에다가 BC의 길이를 빼주면 되겠어요. 자, OB의 길이가 반지름이었어. 2분의 A 더하기 B였고 여기에다가 B를 빼주면 되니까 이거 통분시켜서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2분의 A-B가 나오게 되거든. 2분의 A-B가 나오게 되니까 자, 그러면은 OD 길이의 제곱에다가 OC 길이의 제곱을 빼준 거는 뭐가 되는 거 아니까 2분의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에다가 2분의 A-B 전체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 완전제곱식 풀어주면은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거 통분시켜서 계산해주면 A제곱 날라가고 빼는 거니까 B제곱도 날라갈 거고 뭐만 남아요? AB만 남게 되겠죠. 그죠? AB 요게 남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 CD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CD의 길이는 루트 AB가 된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CD의 길이는 루트 AB가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요 CD의 길이가 DO의 길이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DO의 길이가 2분의 A 더하기 B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루트 AB였으니까 산술기하 평균 관계식 중에 그래서 이제 뭐가 성립하는 거야? 2분의 A 더하기 B는 뭐보다 같거나 크다? 루트 AB보다 같거나 크다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이게 DO의 길이고 이 녀석이 뭐예요? CD의 길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문제를 보면은 DE의 길이가 요 길이가 이제 거기 조합 평균 A 더하기 B분의 2A 더하기 B인 걸 증명하라 그랬는데 자, 그 녀석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중학교 때 우리가 어떤 그림을 배웠냐면은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렸던 그림을 배웠었어요.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어. A 조 그림을 그대로 좀 갖다 써볼게. 저기 있는 거를 그대로 좀 그림을 돌려가지고 그렸다 생각합시다. C를 여기다 갖다 놓고요. C를 여기다 갖다 놓고 O를 여기다 갖다 놓고 D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얘를 이 삼각형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 여기서 OD에다가 수선의 발 내린 걸 여기를 2라고 잡아보자. 2라고 잡으면은 자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요각과 요각을 더해준 게 90도가 될 텐데 근데 요각과 요각을 더해도 90도가 되니까 여기도 X각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여기도 X각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 거 아니까 삼각형 OCD랑 닮았어. 뭐가? 삼각형 OCD니까 OEC랑 닮았네. OEC. 그죠? OEC. 이렇게 이제 닮게 됩니다. 그죠? AA 닮음이죠. AA 닮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주면은 삼각형 OCD는 원래 그림 요렇게 OCD 요렇게 이제 잡혀놓은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OEC는 이렇게 역시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은 요렇게 이제 나오겠죠? 여기도 직각이고 OEC 돌려서 그린 거야. 돌려서 그린 건데 그럼 얘가 닮았으니까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은 OC의 길이 대 OE의 길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뭐랑 같은 거니까 OD의 길이 대 OC의 길이 요거랑 똑같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OC 길이의 제곱이 어떻게 돼? OE의 길이 곱하기 OD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죠? 네, 삼각형 닮음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럼 OC 길이는 어떻게 되냐? OC 길이는 아까 찾아보니까 OC의 길이가 2분의 A 더하기 B였어요. OC의 길이가 어떻게 나나? OC의 길이가 여기 2분의 A-B였죠. 그래서 2분의 A-B 전체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 아니까? 잠깐만 우리 D의 길이를 찾는 게 문제였네? 미안, 선생님이 지금 이거 그림 좀 잘못 그렸다. 잠깐 다시 닮음을 D의 길이를 찾을 수 있게 닮음을 다시 써봅시다. 미안해. 선생님 미안합니다. 조금 실수했네. 자, 다시 한번 삼각형 그러면 여기가 점이고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도 점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점이랑 X도 해서 90도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삼각형
OCD랑 닮았어. 뭐가? 삼각형 CED랑 닮았어요. CED.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돌려서 그려주면은 다시 한번 돌려서 그려주면은 여기 OCD 요 녀석이랑 그 다음에 삼각형 맞나? CED 이렇게 되죠? 여기가 똑같이 점각이고 여기가 똑같이 x각이고 이렇게 이제 나오지, 그지?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닮은 비를 어떻게 써주는 거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율이 그 다음에 어디랑 같다?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율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례식을 한번 잡아볼 거예요. 네, 이렇게 비례식을 잡아보면은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CD의 길이 대 D의 길이는 뭐랑 같다? OD의 길이 대 CD의 길이랑 같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을 곱해주면은 그럼 CD 길이의 제곱이 어떻게 되겠어요? DE의 길이에다가 OD의 길이를 어떻게 준 거다? 곱한 거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CD 길이는 어떻게 돼? CD 아까 CD 요 길이가 뭐라고 잡았지? CD가 우리 아까 잡아놨잖아. CD 길이가 여기 루트 AB 나왔었죠? CD 길이가 루트 AB가 나왔으니까 CD 길이의 제곱은 AB가 될 거고 AB는 D의 길이에다가 OD의 길이 아까 어떻게 됐어요? 2분의 A 더하기 B였죠. 그래서 반지름. 네.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D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D의 길이는 A 더하기 B분의 2AB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어요. 요게 이제 조합 평균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3번 풀이 그 3번 문제의 풀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는 지금 위에 해설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적어준 거고, 네. 여기서부터 이제 3번 문제 풀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이 앞에서 우리가 구한 CD의 길이 구하는 방법도 이것도 이제 잘 알아야 된다. 봄이나 정모이 빠세요. 조심 말고. 자,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찾아봤더니 요거랑 그림이 좀 다르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다른 그림을 옆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둬야 됩니다. 그 옆에 그림 이제 좀 그려줄 테니까 지금부터 조정 잘 해봅시다. 이 그림은 이제 진주에 있는 각 학교들의 기출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예. 저번 1차 고사 때는 진주여고에서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그림도 여러분들 좀 잘 보도록 합시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예, 똑같은 그림인데 똑같은 반원에 대한 그림인데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잡냐면은 여기 AB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C를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C를 잡아가지고 찾아놓은 녀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C를 찾아놨고요. 여기 이제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서 C부터 또 스냅을 이렇게 내어가지고 여기 이제 H라고 이렇게 이제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놨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주냐면은 자, 요 길이를 A라고 놓을 거야. 그다음에 요 길이를 B라고 놓을 거예요. 네, 요 길이를 B라고 놓을 겁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찾냐면은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같거나 크다. 요걸 이제 한번 아니다. 미안. 선생님 잘못 그렸어요. 여기가 AB가 아니고 미안해. 여기가 AB가 아니고 요 AH의 길이를 A라고 놓고 여기 BH의 길이를 B라고 놨습니다. 요렇게 놨을 때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같거나 크다를 증명을 해볼 거야. 지금부터 증명을 해볼 건데 자, 역시 이제
점 C의 위치를 내가 여기다 잡든 여기다 잡든 여기다 잡든 어떻게 잡더라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잡더라도 여기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되죠? 반원의 원주각이니까. 반원의 원주각이니까 여기가 일단 무조건 직각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둡시다. 여기가 무조건 직각이니까. 자, 그럼 옆에서 요 그림이랑 똑같아요. 직각삼각형에서 또 수선해발 내린 그림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직각삼각형에서 수선해발 내린 그림인데 요것도 그럼 닮은비를 한번 찾아볼 건데 이번에는 닮은비를 어떻게 찾는 거니까 자, 여기 점각, 여기 x각, 그럼 여기 점각, 여기 x각이라고 놓으면은 이번에는 삼각형 AHC랑 삼각형 AHC랑 뭐랑 닮았냐면은 삼각형 AHC니까 CHB랑 닮았습니다. 자, 모양을 떼서 한번 그려보면은 이 삼각형 AHB가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삼각형 AHB가 여기 점각 여기 x각 나오게 되면은 요 옆에 뉘어져 있는 삼각형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그려볼 거야. 세워서 그려보면은 여기가 H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돌리면 안 되네. 잠깐만 다시 돌리자. 똑같이 돌려야 되니까.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H고요. 여기가 H고 그다음에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그림을 돌려서 그려주면은 요게 이제 닮음이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여기 닮음이 나온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볼 거냐? 어떤 그림을 그려볼 거냐면은 미안. 점도 잘못 적었네. 여기가 B가 아니고 여기 C죠. AHC니까 그지? 이렇게. 그럼 닮은비를 어떻게 잡아볼 거냐면은 여기 CH의 길이에 대응되는 게 여기 BH의 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 CH의 길이에 대응되는 게 여기 AH의 길이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 길이들을 가지고 닮은비를 써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까 AH 길이의 제곱은 제곱 먼저 쓰지 말고 비례식부터 잡아볼까? AH 대 CH는 CH 대 BH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CH 길이의 제곱은 뭐가 된다? AH 길이 곱하기 BH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자, 문제에서 AH의 길이를 소문자 A, BH의 길이를 소문자 B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B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요 CH의 길이는 뭐가 되는구나? AB가 루트 AB가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 요 CH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은 루트 AB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어요. 루트 AB.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여기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그어놓은 거랑 요 원의 중심에서 O에서 여기서 수식으로 이렇게 올려그어가지고 요 길이를 생각해보면 요 길이는 반지름이잖아. 그냥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원이 한점까지 이은 거니까. 그래서 빨간선 길이는 뭐가 되냐면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거든요. 여기 C-라고 여기 잡아보자. C-를 잡아보면은 이 수직이 되게 이렇게 올려보면 요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가 지름이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러면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은 그 딱 그림을 봐도 CH의 길이보다 OC-의 길이가 어때요? 같거나 더 크죠? 네, 따라서 CH의 길이, 루트 AB는 어떻게 된다? OC-의 길이 2분의 A 더하기 B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고요. 네, 잘 기억해두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닮은비를 썼지만 실은 공식이 있어요. 실은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면 좋아.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공식인데 선생님이 옆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여기를 A, 여기 직각, 여기를 B, 그다음에 요 길이를 C, 요 길이를 X, 요 길이를 Y, 요 길이를 H.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다시 꼭지점에서 수선해발 내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닮은 삼각형이 3개가 있었죠? 큰 삼각형이랑 이 옆에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 이 3개가 닮은인데 그 3개에 대해서 닮은비를 직접 각각 다 써보면 어떤 공식이 나오는 거니까 A제곱은 C 곱하기 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제곱은 C 곱하기 Y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H제곱은 XY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건 다 닮음을 이용해서 나온 식이에요.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여러분들 까먹은 사람들은 다시 정리 한번 해두도록 하죠.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도 닮은 비를 굳이 안 쓰고 이 공식 쓰면 쉽게 나오거든 실은. 그래서 여기 뭐야 여기 높이 이 CH 길이의 제곱이 AH 곱하기 BH란 말이야. 그래서 CH 길이의 제곱이 여기 AB라는 게 금방 공식 쓰면 바로 나옵니다. 네, 바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공식이 나온 원리도 좀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닮은 비를 써가지고 다 이렇게 증명을 해준 거예요. 이 공식은 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고3 때 수능 볼 때도 또 나와요 이거. 예, 수능 볼 때도 또 나오는 녀석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봄이나 그만 자. 아, 맨날 학원에 잘 오나 진짜. 자, 요 그림 그려놔 빨리. 중요한 공식이야. 이거 놓으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10문제 다 풀긴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시간에도 좀 이어서 풀긴 풀어야겠다. 다음 시간에도 이 프린트 가져옵시다. 알겠죠? 수요일날 이어서 좀 풀어줄 테니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쪽에 그려준 그림은 모든 학교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그림 잘 기억해 두고 필기 제대로 안 된 사람은 나중에 저기 강의 영상 유튜브에 가서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봅시다. 4번. 유리함수랑 이제 산술기압 평균 관계식이랑 좀 짬뽕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실은 아까 풀었던 2번 문제랑 좀 비슷한 녀석이라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 자, 일단 유리함수 y는 x-1분의 16 더하기 2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x는 1, 여기가 정근선이고요. 그 다음에 y는 2, 여기가 정근선이에요. 네, 여기가 정근선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요렇게 이제 그려지는 x가 1보다 큰 부분에서만 지금 그려놨는데 근데 여기 이 함수의 식이 지금 어떻게 돼? y는 x-1분의 16 더하기 2라는 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 위에 내가 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P라는 점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니까 여기서 x 여기 이쪽 y x축이랑 평행한 정선에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리고서 요 점을 이제 q라고 잡아놓고요. 요걸 q라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y축에 평행한 정선에다가 수선의 발 이렇게 그어가지고 요 길이를 요 점을 갖다가 이제 r이라고 이렇게 이제 잡아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잡아놨을 때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건 뭔가 하니까 PQ 더하기 QR 길이의 뭘 찾아라? 최소값을 찾아라. 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주면 되냐면은 점 P가 이 함수 위에 어디에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까 점 P의 x좌표를 미지수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점 P의 x좌표를 A라 하면은 y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y좌표는 여기 이제 y값은 x값에 대입하면 나오니까 a-1분의 16 더하기 2 요게 이제 y좌표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니까 a,a-1분의 16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요걸 이제 그림상에서 표현해주면 여기서 P에서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점 P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a-1분의 16 더하기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내가 PQ의 길이부터 한번 계산해 볼 거야. 자, PQ의 길이를 계산해 볼 건데 자, PQ의 길이라는 거는 요만큼의 길이는 이만큼의 길이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어떻게 준 거랑 똑같아요? 빼준 거랑 똑같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요만큼, 요 빨간 선의 길이는 이만큼 길이에서 요만큼 길이를 빼준 거랑 똑같단 말이야. 자, 근데 이만큼의 길이가 뭐예요? 이만큼의 길이가 나타나는 게 바로 점 Q의 y좌표 값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예요? 2죠 지금. 그죠? 네, 따라서 PQ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니까 a-1분의 16 더하기 2에다가 2를 빼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되겠지. 그럼 2가 날아갈 테니까 어떻게 되냐면 a-1분의 16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PR의 길이는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PR의 길이는 이만큼, 이 전체 길이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빼주면 되는데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1이잖아. 여기가 1이니까 요만큼이 1이니까 여기도 1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A잖아요. 그죠? 그래서 A에서 1을 빼주면 여기 PR의 길이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네, 따라서 PR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그냥 A-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Q 더하기 PR이라는 녀석은 뭐가 되는 거니까 PR의 길이가 A-1이었고 PQ의 길이가 A-1분의 16인데 딱 보니까 뭐예요? 역수 형태의 합이죠? 그래서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 관계를 바로 써주면은 얘는 2 곱하기 루트 A-1 곱하기 A-1분의 16 이렇게 나오고 이 약분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루트 16이 돼서 루트 16을 사니까 8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최소값은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소일 때 전피의 좌표를 계산해보자. 최소일 때 전피 좌표는 그럼 뭐가 될까를 생각해보면은 자,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 성립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더해지는 두 개가 어떨 때? 같을 때라 그랬잖아. 그치? 따라서 더해지는 두 개를 갖게 놔봅시다. A-1분의 16이 A-1이랑 같을 테니까 그러면은 A-1의 제곱이 16이 될 거고 따라서 A는 뿔마 4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준 거니까 A 값은 5 또는 3이 5 또는 마이너스 3이 될 텐데 A 값의 범위가 지금 1보다 커야 되잖아요. 따라서 A 값이 5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전피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니까 5,4 요 점이 바로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등호 성립 조건도 나중에 이제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4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율아, 네? 좀 알아듣고 있나? 네. 봄이야, 그만 자자 제발. 어? 나중에 선생님 영상 찍은 게 인기 영상 돼가지고 막 이제 알고리즘 검색에 뜨고 이러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보민이가 누구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봄이나 어떨 것 같아? 선생님 덕분에 순식간에 스타덤에 오를 수도 있거든. 댓글에는 막 저 선생님 불쌍하다 도대체 보민이가 누구야 막 이러면서 댓글 줄줄이 달릴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나중에 저거 어떻게든 알고리즘 올라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전 세계인이 후 이제 보민 이러면서 막 그러면은 선생님도 쪽팔릴 것 같아요 진짜. 그래 안 그래 보민아? 생각을 해봐. 그죠?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봅시다. 5번 문제 별표 5개 쳐놓고요.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지만은 이 문제도 소수형으로 이제 그 포인트가 있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을 옆에다가 좀 잘 적어놔야 돼요. 알겠죠?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는 왜 중요한 문제냐면은 잘못된 풀이를 써놓고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먼저 얘를 잘못된 풀이로 먼저 한번 풀어줄 거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정상적인 풀이가 뭐냐 요것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5번 문제 봅시다. 자, 두 양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분의 1 곱하기 B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요런 문제가 이제 나왔다고 칩시다. 자, 처음에 이제 잘못된 풀이를 선생님이 적어줄게. 자, 오답풀이는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일단 A 더하기 B분의 1에다가 여기다 산술기하 평균 방식을 적용해 볼 거야. 자, 여기다 산술기하 평균 방식을 적용하면은 얘는 2 곱하기 루트
B분의 A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B 더하기 A분의 4에다가도 산술기하 평균 관계식을 적용시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루트 A분의 4B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A 더하기 B분의 1에다가 B 더하기 A분의 4를 곱한 녀석은 그럼 같거나 크다 뭐보다 이거 두 개 곱했으니까 2 곱하기 루트 B분의 A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A분의 4B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이걸 계산해 주면은 4 곱하기 루트 얘랑 이제 루트 합쳐서 곱해주면 4 나오죠. 그죠? 따라서 얘는 8이다. 따라서 최소값이 8이다. 요게 이제 오답풀이에요. 자, 이게 왜 오답이죠? 여러분 공부할 때 예전에 다 했었어 이거. 자, 이게 왜 오답이지? 상욱이 대답할 수 있나? 이게 왜 오답인지? 네. 이 풀이가 왜 잘못됐어요? 소연이 얘기해 볼 수 있나? 이 풀이가 왜 잘못됐지? 소연아? 이 풀이가 왜 잘못됐죠? 야, 너네 이거 예전에 다 일자 프린트 풀고 이거. 자, 이게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나와. 그 서술형에 보면은 풀이가 이렇게 준 다음에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라. 1번, 그 다음에 2번에 그럼 제대로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요거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자, 이게 왜 틀렸냐면, 자, 얘를 첫 번째 식이라고 놓고 얘를 두 번째 식이라고 놔봅시다. 그럼 첫 번째 식에서는 등호 성립 조건이 어떻게 돼요?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 더해지는 두 개가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A는 B분의 1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성립하고요. 자, 두 번째 식의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역시 더해지는 두 개가 같을 거니까 얘는 B는 A분의 4일 때 성립합니다. 성립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1과 2의 등호를 동시에 성립하는 만족하는 A, B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는 A, B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얘는 곱해서 1 나오는 수고예요. A, B는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얘는 A, B 곱하면 얼마나? 4가 나와. 곱했는데 1이면서 4일 수 있나요? 없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B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이게 이제 여기가 둘 다 최소값이 돼서 곱해서 8이 나오는데 얘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A, B 값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문제는 오답풀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주황색 부분으로 적어놓은 부분이 바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는 둘 다 등호를 성립하는 A, B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제대로 된 풀이를 이제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정답 풀이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겠지만 일단 전개를 시킵니다. A 더하기 B분의 1에다가 B 더하기 A분의 4를 곱한 녀석을 쭉 전개를 시켜주면은 AB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AB분의 4 이렇게 되고 얘는 그럼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이 어떤 수랑 어떤 수 역수 형태 그죠? 어떤 문자랑 어떤 문자 역수 형태 합이야 지금. 저 빨간색 부분에서 우리가 뭘 써줄 수 있다? 산술기하 평균 관계식을 써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2 곱하기 루트 AB 곱하기 AB분의 4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빨간색 부분에서 산술기하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 산술기하를 적용시켜서 계산해보면은 계산해보면 여기 A, B 약분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 곱하기 2는 4니까 4 더하기 5니까 9 나오겠죠. 그죠? 네,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 따라서 최소값은 9가 되고요. 최소값은 9이고 등호 성립 조건을 써야겠죠? 등호 성립 조건.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여기 최소가 되게 하는 A, B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여기 더해지는 두 개가 어떨 때? 같을 때란 말이야. 따라서 A, B의 제곱이 4가 돼야 되니까 A, B는 얼마일 때? A, B는 2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등호 성립 조건까지 우리가 마지막에 잘 적어줘야 돼요.
이 문제도 학교 서술형에 정말 잘 나오는 문제고 여러분들 특히 이제 오답풀이를 먼저 쭉 써놓고 여기서 어디가 잘못되는지 서술해라. 그 다음에 그럼 제대로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필기 잘 해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관계상 다 못 풀었는데 5번까지만 풀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풀 테니까 프린트 까먹지 말고 가져옵시다. 알겠죠? 이렇게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과제물 줄 테니까 이거 수요일까지 좀 풀어봅시다. 과제물은 저번 시간에 이제 저번에 풀었던 1, 2차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 다시 한번 내준 겁니다.